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무엇보다 여기 수급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보다 가격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그쵸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원자력만 하고 있다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원자력 말고도 뭐 두산 퓨얼셀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뭐 친환경 에너지원의 전반적인 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아서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그쵸 가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가격이 중요할까요? 자, 주식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뭐가 들어와요?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거래가 늘어난다는 건, 그쵸? 거래가 늘어나는데 주가가 올라요. 그럼 뭐예요? 매집이에요. 그러면 내려가는 구간에서, 그쵸? 내려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안 터져요. 그럼 뭐예요? 얘네들 물린 거예요. 근데 물리도록 가만히 내비두겠어요, 세력들이? 그게 아니라 이 매집을 왜 들어오고 매집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언제는 따라가고 언제는 매수를 안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매집 이후에 나오는 현상,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거다. 근데 매집하는 구간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요. 반대로 알고 있다는 거죠. 떨어질 때 거래 없이 떨어진다. 세력이 탈 없다. 이렇다는 건 여기가 매집이라는 거죠. 여기서 매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집하는 구간에서 그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있고, 그 매물 소화 과정은 그쵸? 돌파하는 구간에마다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좋아지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 좋아지는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이 2010년 이후, 그쵸? 대략 한 201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위험성이 막 부각이 됐었어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이만큼 안전한 게 없고, 친환경도 탄소 배출이 그냥 제로입니다. 이만큼 친환경에 조금 많이 다가와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들 2011년인가 12년도에 일본의 지진을 보고 나서 그때 뭐 후쿠시마 원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성이 부각이 됐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SMR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나왔고, SMR 기술에 대한 부분은요, 미국하고 그리고 두산에 대한, 그렇죠, 이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둘이 싸우면서 소송전까지 벌였지만 이런 부분이 부각됐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대략 1년, 2년, 거의 한 3년째 지금 횡보 중에 있는데 매물 소화 과정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그리고 뭐 개선되는 상황을 먼저 빗대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부분까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실제 08년부터 유지되고 있었던 원전에 대한 이용률과 가동률이 쭉 떨어지기 시작한 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이후예요. 그리고 나서 답이 없으니까 조금 반등이 나왔다가 또 떨어졌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회복세를 타고 있다. 답이 없다는 거. 이거 말고는, 그쵸, 탄소 배출을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앞으로 전기 사용량에 대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전기차 시대가 오고, 그리고 AI에서 지금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 이쪽에 대한 부분이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면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쵸,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얘기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쌀 때 매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 중요하다. 그 타점은 2주 안에 수익 볼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내가 잡아낼 수 있다. 즉 효율을 높이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 성장성은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건설, 원자력, 가스터빈, 수처리, 그렇죠? 이런 전체적인 제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싸지만 그 싸진 만큼 고가 돌파,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도 낮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자. 즉 타점에 대한 이해를 하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 계좌 수익은, 그렇죠, 실제 성과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1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이 실제 제가 인증해 드릴게요. 조회 계속 눌러볼게요. 그렇죠? 이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략 한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500% 넘는 수익을 실제로 발생시켰다.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지 타점을 공개를 할 텐데,
정확하게 그쵸? 싼 구간에서 사지 않는다.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한다. 여기서 사나요? 여기서 사나요? 아니요.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랬을 때 20% 수익을 내고 더 올라갔는데 그쵸? 시가 공략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16%의 상승 마감.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싸게 사지 않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죠. 근데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26%, 22%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쵸? 제가 여기 소통박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자, 내용 보시면 시장가 매수, 선익 시스템 8시 40 전부 다 장시작 전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장시작 전에 공개를 할 수 있는 건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선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26일 금요일 날 진행했었던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의 인원들은 모두 수익을 받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누구나 그 매매 가능하도록 제가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한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2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해드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어렵습니다.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와서 배우시고요. 이렇게 그쵸? 돌파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자.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한 결과 어때요? 계속해서 75% 이런 수익을 낸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까 전에 봤었던 500%가 넘는 계좌 수익을 만들어냈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어떻게 제가 매매하는지, 그로 인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쵸? 근데 계좌 수익까지 오픈을 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봤을 때는 뭘 봐야 될까요? 자, 대안이 있어야 돼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대안 있나요? 없어요. 풍력 어때요? 그쵸? 이거 태양광 어때요? 이게 됐으면 벌써 됐지. 그쵸? 그리고 OCI가 지금 이거 보시면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 그쵸? 얼마입니까? 10조. 그쵸? OCI의 시가총액 8,500억. 이 말 다 한 겁니다. 보세요. 영업이익 볼게요. 500억 벌어요. 근데 8,500억. 대략 한 16배, 17배? 그 정도 PER 나오거든요. 그러면 태양광이 좋았으면 지금 아직까지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16배에서 17배 PER은 비쌉니다. 그런데 보세요. 500억 벌고 있죠. OCI는.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1조 4천억. 그쵸? 근데 시가총액 10조. 시가총액 일단 평가 자체를 많이 받죠. 근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연간 실적 보여드릴게요. 원래 여기 9천억 그리고 적자 8천억. 그쵸?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근데 원전에 대한 가동률 있죠? 아까 전에 제가 가동률 보여드렸잖아요. 가동률이 지금 15년 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성장성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SMR.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건설부터 수처리 이런 부분까지 턴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그 코로나 때 그쵸? 유일하게 그 강세를 먼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내용 보세요. 코로나가 2020년 3월 달에 딱 터졌죠. 그리고 나서 2,000원부터 쭉 올라가서 15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받아야 되죠. 에코프로 그렇게 좋다 하더니 작년에 15배 오르고 조정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가부터 따지잖아요. 한 100배 올랐습니다. 한 100배, 150배 올랐어요. 당연히 조정받아야 돼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당연한 조정을 받았다는 거고, 원전 가동률은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근데 가동률을 올려야 될 수밖에 없다. 원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때 시장을 주도했었던 2차 전지와 함께 시장을 주도했었던 게 원전입니다. 왜? 에너지 많이 쓰니까. 친환경 에너지, 그쵸? 아니, 친환경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그거는 화석연료를 떼어서 그 전기를 보내주면 그게 효율은 좋을 줄 몰라도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생산 자체도 원전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 본다고요? 우리가 신고가 구간 여기, 그쵸?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신고가를 만들기 직전에 있다. 신고가 이후에는 우리가 타점 잡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때까지는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지금 하나 더 붙었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 이거는 전력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뭐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가온전선까지 막 급등세에 막 보입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전기,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런 부분에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원전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부터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내용을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종목들이 공유하고 선익 시스템 상한가 이거 막 16% 17%씩 급등, HLB 제약 뭐 장중에 막 정확하게 타점 잡아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타점을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 너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원전의 가동률은 아직 가파르게 뜨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답은 원전으로 가는 것 말고는 없다. AI 서버, 즉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전기차가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 근데 거기다 전기차 딱 더하면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원전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가동률은 15년 전보다도 낮다. 이쪽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